네, 안녕하세요. 아스날 코리아. 저희 오늘 특별 방송으로 저희 꼴닷컴 김현민 기자님 모시고 베나이트, 이번에 영입된 베나이트에 대해서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스날 코리아 슬래군이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꼴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부터 베나이트 관련된 분석 영상을 조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스날이 베나이트 영입했습니다. 이것도 이적료는 솔직히 세죠. 엄청 세죠. 그러니까 아스날의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다 뭐 이런 거 이제 뒤에 분석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세긴 세요. 왜냐면은 여기는 뭐 일단 4위로 뜨긴 했는데 3위로도 많이들 보도를 많이 보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유로와 파운드의 환율, 예.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카제트보다 더 비싸다라고 이제 보도하는 언론들도 언론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 어쨌건 간에 아스날 구단 역대 3위에서 4위에 해당하는 이적료고 특히나 이제 수비수는 구단 역대 최고액이죠. 예. 단순히 이제 그 아스날만이 아닌 그러니까 잉글랜드 선수로 치더라도 이건 이제 유로 기준이거든요. 잉글랜드 선수 치더라도 역대 네 번째로 비싼 금액입니다. 네. 그 막 비싸다고 욕을 먹던 캐롤이라든가 이런 선수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비싼 금액을 주고 산 건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스날이 이 선수 영입을 했는가? 일단 그 아르테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 영입했을 때 뭐 우리가 선호하던 타겟이다. 그리고 계약을 완료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리즈와 브라이턴이라는 좋은 구단에서 교육을 잘 받으며 성장한 선수이다. 그는 본인이 얼마나 큰 재능인지를 입증해냈다. 그가 우리 장기 계획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장기 계획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진짜 저는 그 베나이트가 아르테타가 원하는 축구에 맞는 선수긴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먼저 일단 그 아르테타 감독이 이게 어쨌건 뭐 팬 밑에서 수석 코치 했다 보니까 팬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후방 빌드업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밑에가 이제 패시스퍼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그 시퀀스는 한번 이제 패스가 연결되는 네, 그 과정들을 과정,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과정에 몇 번의 패스를 주고 받는가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역습 스피드인 거거든요. 네. 근데 맨시티가 가장 이제 시퀀스마다 패스가 많은 팀이고, 그리고 5.4회거든요. 네. 그리고 역습 스피드는 가장 가장 느린 팀이에요. 느리고 그러니까 후방에서 만들어가는 팀이다. 그러면 가장 인내심은 소위 말해 가장 볼을 예. 돌리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 팀인데 이제 첼시가 2위고 아스날이 리버풀 다음 4위거든요. 그리고 반면 이제 역습 스피드는 두 번째로 느리죠. 느리고. 그가 좀 패배 철학을 그냥 왜냐면 이 빌드업을 하다가도 어쨌건 역습 스피드 빠르게 나가는 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그 펩과 비슷한 축구를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음, 근데 이제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후방 빌드업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요. 거의 왼쪽 중심이 그쵸, 좀 많았어요. 왼쪽으로 거의 이제 편향돼 있었죠, 거의. 그러니까 자카가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티언이랑 마갈량이스랑 자카랑 여기서 이제 빌드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단 예.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토트넘전 이게 그나마 토트넘전이 그래도 오른쪽이 조금 산 게 웨데고르가 외대골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 그 토트넘 북런던 더비에서 웨데고르가 굉장히 네, 잘해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패스맵들이 왼쪽에 조금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자카하고 티어니하고 스미스로하고 이쪽에서 이제 많이 주고받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 공격 방향 비율인 거예요. 아스날이 그가 40%로 5위거든요. 맨유도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루크쇼 중심으로. 그리고 왼쪽 중심으로 네. 그래서 오른쪽은 사실상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산초를 영입을 한 그쵸. 거잖아요. 오른쪽 공격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뭐 최근에 유로 같은 것들 보시면 비대칭 전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들을 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대표팀 기준입니다. 왜냐면 대표팀은 발을 맞추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걸 극대화하는 그쵸. 쪽으로 가거든요. 포커싱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되긴 하는데 클럽은 또 다르거든요. 클럽은 강팀들일수록 그가 좌우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렇죠. 밸런스 유지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성적이나 경기력 유지의 가장 큰 요소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계속
네. 넓게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도 분산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 여기 보면은 아스날보다 순위가 높은 팀들 중에 에스턴 빌라 11위였죠.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 14위였죠. 맨유만 유일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강등됐죠. 최하위 강등됐죠. 네. 이 뒤에도 풀럼 막 이런 브라이턴 네, 이런 맞아요. 팀도 있어요. 예, 그런 팀도 있을 정도로 좀 그가 좌우 밸런스를 잡아갈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후방 빌드업에서 오른쪽을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베나이트다. 이걸 이제 기록적으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베나이트는 전진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게 그가 캐리스가 어떤 거냐면 어떤 스탯이냐면 5m 이상을 볼을 끌고 간 거 캐리스라고 하거든요. 캐리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캐리스 위드 테이크온 그러니까 상대를 제치면서 드리블로 제끼면서 5m 이상 드리블을 한 횟수인데 수비수 기준으로 베나이트가 18회로 1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선수가 그러니까 볼 다루는 스킬도 좋고 그렇죠. 그 전진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리고 순수 드리블 돌파 횟수 역시도 베나이트가 24회로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 중에서는 최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이 선수가 드리블에 능력이 있는 선수다. 네. 예. 베네트가 미드필더도 많이 봤어. 미드필더 출신이기도 하다 보니까 예. 확실히 볼 다루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 위쪽이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이고 이 가로 그래프가 패스 성공 횟수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베나이트예요. 이게 홀딩이고 이게 마갈량이스고 이게 루이스거든요. 다비드 루이스. 예, 근데 이제 패스 성공 횟수는 홀딩이 최다예요. 홀딩이 1568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베나이트가 2위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을 시켰고 그 드리블 돌파는 24회로 독보적인 1위. 홀딩이 8회입니다. 예, 그 정도 조금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베나이트가 패스 숫자가 홀딩보다 적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팀의 사정도 그렇죠, 봐야 사정이. 되거든요. 예, 아스날은 패스 더 많이 주고받는 팀입니다. 그러면서 점유율 좀 극대화하는 많이 팀이고요. 하죠. 예, 물론 브라이튼도 하위권 팀들 중에서는 굉장히 점유율 축구를 잘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나이트를 쓴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은 그래도 아스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2,000회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네요. 예, 2,000회 정도 더 적은 패스들을 시도를 하는 와중에 베나이트가 그 정도의 패스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베나이트가 패스도 상당히 많이 뿌리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베나이트는 전진 패스, 그 전체 패스 대비 전진 패스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 뭐가 이게 수비수들 기준인 건데 수비수들 중에서는 40.1%로 예, 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참고로 그러니까 아스날 선수들 중에서는 수비수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40%를 넘긴 선수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수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네, 맞아요. 좀 그러니까 앞선까지 가가지고 끊어내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바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키한 수비를 하는 경향성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공격에는 이게 상당히 좋은 이게 비엘사에 조금 그쵸. 영향이 있는 많이 거예요. 받은 거죠. 비엘사의 총화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켈빈 필립스와 함께 베나이트가 둘이 그래서 절친이잖아요. 완전 둘이 같이 휴가도 같이 가고 그랬잖아요. 둘이 딱 비엘사가 진짜 대놓고 키운 선수들인 건데 예, 어쨌건 이 선수가 그래서 가로채기 횟수도 이거는 전체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상관없이 리그 전체에서 전체 선수들 중에서 62회로 공동 5위. 아론 완비사카. 완비사카 가로채기 잘하기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완비사카와 함께 공동 5위인데다가 이게 거가 수비수로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베드라넥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 이번 첼시전에 교체 투입을 했을 때도 보면은 커버 범위도 굉장히 넓고 거의 하프라인까지 압박으로 갔다가 돌아온 모습 많이 보이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정말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거라는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가 지난 시즌 뉴캐슬전 가장 대표적인 장면인 건데요. 베나이트의 특징을 보여주는 프레이저한테 패스를 가는 거를 베나이트가 빠르게 달려가지고 가로채기를 합니다. 가로채기를 하자마자 이제 볼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쵸. 여기서 수비수는 패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더밋하고
다 패스 각도를 막았어요. 네. 패스 각도를 막으면은 결국 뭐 백패스 가거나 아니면 길게 넘기거나 이런 그쵸. 식으로 가는데 베나이트는 여기서 드리블로. 예, 그래서 더밋을 제치고서는 패스를 측면에다 내주는 거죠. 예. 이런 플레이들을 즐겨 한다는 거죠. 그 이런 플레이에 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선수가 당연히 전력 질주 횟수도 원래 센터백은 전력 질주 횟수가 적은 편에 그쵸. 속하거든요. 엄청 적어야 되는데 사실. 예. 하지만 베나이트는 경기당 12.8회로 보드프리에 이어서 근데 보드프리는 오른쪽 풀백도 뛰는 선수예요. 풀백? 물론 베나이트도 풀백 뛰긴 풀백 했어요. 뛰는데 예. 고드프리는 사실은 에버튼에서 센터백인데 거의 풀백도 뛰면서 거의 전천으로 사실 활용됐어가지고 스프린트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베나이트는 진짜 좀 많이 뛴 편이긴 하더라고요. 예. 잠깐만요. 콜라를 마셨다면. 예, 그 프리미어리그 센터백들 중에서 2위고요. 전력 질주 횟수도. 그리고 또 순간 최고 속도도 33.8km/h로 그 프리미어리그 센터백들 중에서 11위라고 꽤 하더라고요. 빠르네요. 예. 그 정도로 예, 스피드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지난 시즌 16위기도 했고 팀 득점도 40골로 15위. 그쵸. 많이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쨌건 간에 그 베나이트가 공격적인 재능을 그렇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건 없었는데 이 선수의 그 공격적인 재능을 보려면 이제 리즈 시절을 시절 가야죠. 좀 봐야 되는 건데 예, 속칭만 하는 그 리즈 시절이요. 예. 리즈 시절에 이게 그가 어떤 거냐면요. 기대 득점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가인 거거든요. 12.44골에 관여를 한 거예요. 그 베나이트가. 그래서 챔피언십 수비수들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예, 이 정도로 이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예, 베나이트와 이제 아스날 선수들의 비교 분석인 겁니다. 예, 뭐 일단 그 출전 시간 가장 많고요. 그 무실점 경기 가장 많고, 네. 그 공동 1위고요, 홀딩이랑. 그리고 이제 90분당 태클, 이거 다 90분당으로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조금 뛰는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래, 이래야지 조금, 예, 그나마 저게, 조금 예, 형평성이 있는 거잖아요. 많이. 예, 근데 90분당 태클 횟수 1.38회로 홀딩 다음으로 많고요. 네, 이제 90분당 가로채기 횟수 1.75회로 예, 거의 독보적이네요. 예, 예. 수치상. 그리고 이제 90분당 드리블 돌파 횟수도 0.68회로 최다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90분당 찬스 메이킹도 0.23회로 최고고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인 네. 거거든요. 예,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10.09회로 예, 다비드 루이스에 이어서 2위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떨어져요.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 네, 이건 좀 73.47%로 홀딩하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보다는 떨어지지만 어쨌건 예, 3위 예, 그렇게 되고 예, 전진 패스 비율 아까 뭐 상위권이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가장 높죠. 예. 아스날 한 명도 예, 여기 다 나오잖아요. 36.17%, 35.10%. 사실 상대 진영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거는 브라이튼의 미드필더 상황이나 그 지난 시즌 사실 브라이튼의 제일 약점이 수비보다도 공격의 약점이 되게 많이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한몫한다고 보거든요. 네. 또 이 선수의 또 다른 예,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예,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포지션 소화 능력에 있는 거죠. 예, 뭐 일단 이게 그가 지난 시즌 출전 시간인 거거든요. 포지션별. 뭐 그가 3백에서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가장 많이 나오긴 했어요. 2177분을 뛰면서 예, 여기서 이제 66%나 뛰긴 했었는데 그 이제 풋백의 중앙에서 113분 뛰었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211분, 오른쪽 메짤라 454분, 왼쪽 메짤라 24분, 그리고 윙백 100분, 그리고 풀백 214분 이렇게 뛴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비율로 출전 비율로 따지면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오른쪽 센터백으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건 팀 사정에 따라서 측면 수비수도 보고 수비형 미드도 보고 예,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율만 봐도 아르테타가 되게 좋아할 만한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예, 이 선수가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단점들 이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점들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 선수가 포지션별 히트맵인 거거든요. 센터백일 때는 예, 뭐 오른쪽 센터백이니까 이쪽으로 그쵸. 좀 많이 많이 뛰었고, 예,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일 때는 예, 좀 많이 이렇게 하게 중앙에서. 됐고, 예, 그리고 측면 풀백 나왔을 때 굉장히 전진성을 보여줬다는 건데, 예,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볼 경합 승률 센터백들 중에서 최하입니다. 그렇죠. 리그 최하이죠. 예. 이거 공중볼만이 아닌 그냥 볼 경합 승률 자체가 이거였습니다. 몸싸움에 매우 약해요, 이 선수가.
예, 몸싸움에 매우 약해가지고 예, 이게 센터백들 중에서 가장 떨어지고 문제는 로폴딩이 3위예요. 네. 그러니까 예, 아니 로폴딩도 약한데 예, 베나이트도 베나이트까지. 약한 선수가 오면은 다 이거 그쵸. 보면 조금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공중볼, 예, 공중볼의 약점이 있습니다. 예, 공중볼 성공률도 49.5%로 3위입니다. 센터백들 중에서. 심지어 홀딩보다도 안 좋아요. 근데 어쨌건 홀딩 또 4위예요. 네.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홀딩. 네.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예, 둘이 좀 거기다가 태클 성공률도 53%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1710분 이상 출전한,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50% 이상 출전으로 계산한 그쵸. 거예요. 계산해야 되니까. 전부 다 1710분 이상 그걸로 음. 기준을 다 한 거예요. 모든 순위들이. 네. 네. 근데 이상 출전한 선수들 그 수비수들 82명 중에 61입니다. 태클 성공률이 53%. 그러니까 이것도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이죠. 예, 특히 그 센터백들 중에서 밑에서 14위. 근데 또 홀딩이 46.5%로 센터백들 중에서는 세 번째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홀딩도 몸싸움에 약하고 태클에 베나이트도. 약하고 근데 베나이트도 그렇다는 거죠. 예. 솔직히 그래서 저는 브라이튼이 또 3백으로 베나이트를 많이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선수가 3백에서는 중간에서 루이스 덩크는 몸으로 부딪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덩크가 몸으로 부딪히고 베나이트가 좀 쓸어담고. 쓰고 좀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거의 네. 땅 밑은 베나이트, 땅 위는 위는 덩크.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역할 분담이 된 건데 그래서 뭐 지난 시즌에 일단 그리고 또 이 선수 폭백에서 거의 안 그러니까 물론 리즈 시절에 뛰긴 했지만은 챔피언십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재능이 어떻게 만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3백으로 나왔으니까. 예.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폭백에서의 검증이 되지 않았다. 폭백으로 뛴 경기 수는 딱 저기 이 빨간색이 폭백인 거거든요. 딱 6경기가 전부이다. 예, 나머지는 다 이제 3백으로 나온 거거든요. 29경기 76% 3백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아스날은 반대로 폭백을 지난 시즌에 거의 썼단 말이죠. 물론 뭐 바꿀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 폭백 비율이 이게 센터백 2명인 거니까요. 76%였거든요. 예, 3백을 지난 시즌에 거의 잘 안 썼어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과연 그러면 이 선수가 폭백에서 검증이 됐는가? 예, 이런 조금 우려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제가 생각하는 베나이트 활용법입니다. 일단 뭐 베나이트를 센터백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좀 불안 요소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풀백을 쓴다면 차라리 비대칭 풀백이 어떤가. 그쵸. 베나이트가 어쨌건 풀백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다가 아직 영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히 연결되는 선수도 없잖아요. 풀백은. 없어요. 예. 거의 체인버스랑 세드릭 이 두 네. 선수로 가는 걸로 지금 바닥이 잡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화이트를 풀백으로 써가지고 풀백으로. 비대칭으로 쓰면서 상황에 따라서 센터백도 세우고 뭐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그쵸. 게 나을 수도 있죠. 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제가 더 추천하는 건 다른 겁니다. 바로 3백입니다. 3백으로. 왜냐면은 일단 저는 타바레스의 프리시즌의 경기력이 조금 그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타바레스의 공격적인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도 윙백이 낫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티어니가 왼쪽 센터백도 설 수 있으니까요. 그쵸. 서포트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사카가 윙보다는 윙백에 더 어울리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주장해요. 얘는 윙보다 윙백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막 여기 세밀한 드리블로 막 제끼고 이런 유형이 아니거든요. 네.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속도로 가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타입이니까. 간결하게 플레이를 하는 유형이지 뭐 막 벗겨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백이 가장 낫지 않나 현 시점에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약점들도 최소화하면서 그렇지 않을까 다시 그래서 3백을 좀 써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저렇게 되면 굳이 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메디슨에게 7천만 파운드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좀 전에 김효일 기자가 이제 포백 얘기하시면서 라이트백으로 화이트를 세우는 거 그나마 이제 센터백 2명 설 때 이게 낫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일 수도 있는 게 지금 아스날이 포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기장에 보면은 그 라이트백에서는 체인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른쪽 스토퍼처럼 위치를 자리 잡고 티어니가 거의 일단 윙백 하프라인까지 올라가 있어요. 하프라인 올라가 있던 걸 감안하면은
차라리 홀딩 뭐 마가네에서 마디 이렇게 쓰고 화이트를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세우면서 비대칭적으로 아예 가는데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 오늘 방송 저희 기자님과 네. 같이 해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 때 또 기자님과 할 수 있는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